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질문을 바로 받을까요? 아니면 또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할까요? 혹시 우리 여기 단상에 계신 분 중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외에 이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혹시 그럼 하실 말씀 계신가요? 소장님? 지금 우리 유성명 교수님 말씀 없으시고 우리 김상태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혹시? 질문만? 네. 자, 그러면 후에 질문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 요원들 계시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자기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좀 어색해서 그런 모양인데 한옥 이제 공모전인데 여러분께서 한옥을 하시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을 사랑해야 된다. 한옥을 하려면 한옥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은 만져봐야 된다. 만져보면은 잡아야 된다. 한옥과 함께 한번 잡으세요. 한옥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한옥에는 정말 느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들, 그냥 한옥이 저런 모습이고 재료가 이렇게 생겼고 그런 것 외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옥을 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잡아야 되고 또 가능하면은 좀 계절이 바뀔 때도 그 바뀌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잡아야 된다. 한옥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는 건 이제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다 알거나 아니면 다 모르거나. 작년에 나왔던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치우 박사께서 잠깐 그 작년에 나왔던 질문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큰 차이점 중에 제일 큰 차이점이 상금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 분들한테 죄송한데 올해 상금이 좀 더 늘어났고요. 작년 공모전 운영을 하면서 나온 질문들 중에 꽤 많은 질문들이 첫 번째 나온 질문이 모형은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진 이미지로 쓰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그 비례감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활용을 해도 괜찮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걸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형 제출은 그 2차 심사 대상자들 중에서도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형을 받았습니다. 올해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심사는 크게 두 번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상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에 해당되는 사람 그 작품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자들에게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셔가지고 2차 심사 때 지금 아까 그 발표해 주신 것처럼 발표를 통해서 당일날 상의 종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심사에서는 대상이니 입선이니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상 대상자만 선정을 하게 되고요. 2차 심사 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상의 종류가 결정이 되니까 그걸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모든 분들이 다 모형을 들고 오셨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다가 적극 권함 이렇게 했으니까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그래도 한옥은 한번 이렇게 모형이라도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걸 조금 적극 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저희가 그 파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접 출력하셔서 붙여서 오시고 그랬는데 그게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힘들어가지고 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괄 출력을 해서 그걸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작품 제출하시는 건 없지만 이 저희가 올려드린 공지사항을 보시고 그 안에 이제 그 등록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핀 번호 이런 거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실수를 안 하시고 보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을 드렸는데 다른 공모전이니까 상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공모전 내야 된다고 상을 취소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외부에 상 누가 받았다고 공지가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그런 일 혹시 있는데 아마 그런 일은 다른 공모전하고 좀 시기가 틀려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메일로 저희한테 질의응답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질의응답해드리는 게 항상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그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기간이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고 답변 게시가 6월 19일까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 이후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셔서 작품 좀 많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네. 그 올해 주제로 삼은 공공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질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안희입니다.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네. 네. 명지대학교에서 전통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이란희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듣고 좀 질문 좀 드리고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것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즐기고 또 느낄 수 있는 한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들을 계획을 할 때 그 계획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례들을 보여주셨을 때 주민센터라든가 완도의 산림박물관 같은 게 이제 처음 계획과는 좀 다르게 다른 의도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전시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한옥이 계획되었을 때 당시와 다르게 현재 그 쓰임이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뭐 전시관이나 주민센터로
계획이 되었는데 현재는 그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요소나 그 문제점이 어떤 거에서부터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완도 산림박물관은 건물은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인데 인테리어 부분이 건축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서 전시에 적합한 실내 공간을 못 만들어내면서 지금 전시에 부적합해서 거기 계신 학예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그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지금 불편을 느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건축가가 지어준 공간 내에 좀 실내 건축가가 들어가서 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어떤 실내 부분들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완도 산림박물관은 거기에서 조금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어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는 사무실 공간으로 쓰다가 이제 지금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공간이 좀 작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수리보건 전공하고 있는 김종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류성용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계획 측면에서 이 목구조라는 걸 활용하다 보면 목구조가 사실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 주제가 또 그 공공시설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중층이나 규모의 건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뭐 중국과 일본에서는 계획적으로 좀 합리적인 공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의 북에 같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양간 같은 공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중층 건축을 올릴 때 뭐 중국에서는 적층식으로 구조를 쌓아서 뭐 부재를 입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높이 쌓을 수 있는 구조.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고건축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공건축에서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을 획득하면서 비용도 좀 저렴하고 이렇게 접근할 때 이게 한국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유형인데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교수님은 그거를 한식에 가깝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동아시아의 어떤 목구조의 특징으로 이해를 해서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올라올 때 저한테 질문 없을 줄 알고 두려워했었는데, 가실 때 제가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질문하신 내용의 답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주사 팔상전이 5층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법주사 팔상전을 보면서 황룡사 구층목탑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룡사 구층목탑을 복원할 때 저는 법주사 팔상전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중층 건축의 방법이 사실은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게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해결할 수 있으시다면. 네. 뭐 이렇게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LH 주택개발처에 근무하는 방영광 차장입니다. 저는 공공건축물보다도
주거 용도의 그 한옥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그 구조 재료적인 부분인데, 이제 신한옥의 어떤 그런 요즘에 지어지는 그런 신한옥 개념으로 봤을 때 단층 한옥보다는 어떤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2층 한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원가가 절감도 되면서 토지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좋은 요소로 생각이 되는데, 그 2층 한옥으로 했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층간소음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야기되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많고, 현재 이제 그런 실정인데, 한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구조부가 이제 목 구조이고 어떤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현재 이제 습식 구조보다는 건식 구조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바닥 건식 패널이라든지 그런 구조가 많이 개발이 됐다, 개선이 되어오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질적으로 좀 체감을 하기에는 그 어떤 용도라든지 그런 그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지 아직 체감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시범 단지라든지 한옥을 조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위보다도 어떤 복층 한옥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이제 층간 이제 그 바닥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2층에서도 분명히 이제 실이 있을 테고 방이 있을 테고, 그 부분에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판넬 시팅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제 그 바닥 패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패널분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습식으로 하실 건지 건식으로 하실 건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좀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2층 주거 현재 기술이 많이 발달된 콘크리트 적층 구조인 아파트에서도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옥에서 특별히 그 이상으로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그 바닥 난방의 경우에는 저는 습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건식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면 습식으로 해서 목구조로 해서도 얼마든지 바닥은 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층간에 이제 천정이라든가 또 바닥에 높이차를 얼마나 두어서 거기에 또 완충 공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2층 한옥을 할 경우에 정말로 그렇게 2층을 세대 간에 나눠서 쓰느냐,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한옥의 2층이면 그냥 좀 더 이제 그 1층보다는 넓은 면적을 2층으로 같이 해서 쓰는 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의 문제를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살짝 실무적으로는 들고, 또 그 한옥을 꼭 2층으로 1층도 한옥, 2층도 한옥으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옥 1층에 2층짜리 집 다른 형태의 국법의 공간도 결합시킬 수가 있고, 또 아예 1층은 콘크리트 구조로 넓은 면적을 그냥 아파트 형식으로 쓰고 위에는 이제 그 마당이 있는 한옥으로 짓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다양한 유형의 실험이 특히 이제 LH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그런 실험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택법 2호인가요? 2호에 보면 이제 한옥에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요 구조부가 구조로 돼 있다. 그런 이제 정의가 있는데 2층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구조도 어떻게 보면 구조부 구조의 어떤 한 형태라고 그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만약에 습식으로 했을 때 그런 어떤 한옥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나진 않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옥으로 졌을 때는 어떤 다양한 혜택이 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채 이상으로 했을 때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어떤 그런 일조라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법적인 규제에서 많이 이제 벗어나는 그런 좀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옥의 어떤 그 글자 말 그대로 한옥 이제 주택법의 법상으로 나와 있는 한옥의 그런 어떤 용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서 모든 어떤 구조가 목구조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재료로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이브리드로 해서 해도 어떤 전체 구조가 다 목구조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랄까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포션이 이제 목구조로 됐으면 뭐 인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북촌이나 서촌에서도 작업을 해봤고 또 요즘 이제 은평한옥마을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은평한옥마을에 살 예정인 거주 희망자분들이 이제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생각보다 한옥에 대해서 진보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 건네들은 소문으로는 지금 심의에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있는 국토해양부의 15만억이라든가 SH의 그런 한옥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의 한옥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특성,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땅의 도시지역에 뭐 굉장히 북촌이라든가 뭐 사직동 이런 곳에 들어가는 곳의 한옥 지원 기준과 또 예를 들면 동탄이라든가 뭐 지금 은평같이 없는 땅에 새로 들어가는 그 신한옥에 대한 지원 기준이 좀 지침이 달라야 될 것 같고요. 또 굳이 이게 한옥으로만 짓는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막 섞어서 짓는 사람보다 이런 상대적인 사례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심의에 따라서 지원을 예를 들면 아주 충실하게 한옥을 지었으면 100% 지원금을 주고, 또 예를 들면 반반 섞인 느낌이라 그러면 50%를 주고, 또 인면만 한옥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본의 사례도 보면은 그것이 건축이 만들어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지원금을 달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나 어떤 지방 공공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기준을 점차 만들어가기만 한다면 안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기 저 인덕대학 건축과 다니는 유재희라고 합니다. 저 우방건축소 사무소 조정구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 한옥 설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그냥 전통 한옥이 아닌 하이브리드 건축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살을 단순히 창살무늬를 살린 창호지를 쓰는 창문이 아닌 막 유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목조 구조에 이제 유리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하이브리드 건축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라공 거기에 처음에 입구 쪽에 있는 유리로 된 엔트런스라든가 도담도담도서
도서관에 그런 하이브리드 건축 방식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건축 방식이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학생이 시도하는 것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그런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한옥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한옥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건축 자체가 지금 많이 실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늦게 한옥의 꽃이 자기가 가진 전통 건축이나 그 전통적 도시 건축에 눈을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한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1세기에 더 지원하고 사람들의 그 뭐랄까 붐이 더 일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실험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이제 또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시범 사업이 시범 사업 혹은 여러 실험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에너지, 또 다양한 국법, 그러니까 서양식 목구조와의 결합, 뭐 다른 타국법, 그다음에 그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늘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든 그 도시적 환경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주 오래된 땅에 뭐 예를 들면 뭐 이걸 자꾸 적용해서 하이브리드를 줘야겠다고 하기보다는, 오래된 지역이나 오래된 땅에는 그 세부적인 그 작은 동네에 맞는 건축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국가나 행정이 좀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 이게 한옥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진취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그 주거 문화를 위해서, 또 건축 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여기 국가한옥센터에서 하는 공모전은 문화재를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대 신한옥이에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었던 한옥을 보더라도 그 한옥은 끊임없이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 아까 유성열 교수님께서 구조가 이렇게 변해왔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한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딱 묶어서 보니까 이거 마치 그 시대는 그 틀만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그런 재료로 그렇게 지어왔다는 그 인식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죠. 구조, 재료, 또 공법,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근대기에 들어와서 한옥에 뭐가 도입되냐면은 유리가 들어가고 타일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지금은 그걸 전통 한옥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죠. 북촌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전통적인 한옥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북촌에 지어지는 한옥을 보고 저게 무슨 한옥이냐, 저 엉터리 한옥이다, 손가락질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한옥의 범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모전이나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 조 소장님께서 하는 작업들은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공법, 재료, 기법을 이용해서 한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이다. 그게 결코 우리가 전통적인 한옥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넓은 범위로 보면 한옥의 범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무리 공법을, 현대 공법, 현대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한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저히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거는 우리가 지켜주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켜지고 또 그것이 유지가 될 때, 이 한옥이라고 인정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한옥의 범주로 집어넣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심사를 어떻게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상태 교수께서 잠깐 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상태입니다. 저희 우리 심사의 기준은 지금 우리 이한기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고 봅니다. 또 한옥이라 그러면 뭐 다 전통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저희 이 한옥 공모전의 경우는 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한옥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주거라든가 뭐 상업시설,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포함한 모든 대상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뭐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 뭐 전통도 좋고, 그다음에 또 신한옥, 뭐 현대한옥도 좋고, 또 미래에 또 우리가 한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내용까지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공공시설, 건축물로 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한옥인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한다는 거. 우리 이한 교수님이 얘기했던 뭐 구조라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재료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된다든가 이런 특징들을 우리 전통과 그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옥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아마 심사위원들의 가장 큰 심사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심사위원분들을 총 5분을 저희가 그 계획 부분에서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어떤 분을 모셨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의 경우도 이제 운영위원이면서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저만 이제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은 한 분은 완전히 전통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들어오시고요. 또 그 다음 분은 이제 저처럼 전통을 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자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분은 또 현대 설계를 전공하면서 또 전통 한옥 쪽을 바라보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은 완전히 현대 건축 하시는 분을 또 모셨고요. 마지막 5째 분은 조경 전공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쪽에 치우쳐서 뭐 전통 뭐 한옥이니까 뭐 전통 전공하시는 교수님만 모셨겠지라고 생각하시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요. 골고루 현대와 전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조경까지 아우르시는 분 5분을 저희가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모를 내실 때 좀 편안하게 우리 현대 일반 건축 공모하듯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거기에 한옥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전통과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실험적인 그런 대상도 좋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질문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안 해주시는데요. 지금 우리 아까 신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공모전 지침서에 나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뭐 커뮤니티센터, 노인정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 터미널, 박물관, 공연장, 소방서, 경찰서, 공중화장실, 관광안내소, 화장실, 기념품 판매소, 매표소, 관리사무소, 주차요금소, 경비초소, 지하철 입구 시설물 등입니다. 근데 이 등이란 말은 이 외에도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건대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과 시설물이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거나 혹은 상업적이거나 이런 대상은 좀 제할 거고요. 공공이라는 주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떠한 그 상업시설이라든가 좀 이런 것과 같이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공공적인 요소가 있다. 뭐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그 포커스를 공공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더 뭐 생각하시기에 불안하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가한옥센터의 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곳에 홈페이지에 질의를 해주시면 그 우리 국가한옥센터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에게 질의를 해서 이 대상이 우리 공모전에 대상이 맞는 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그 국가한옥센터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판단을 해서 국가한옥센터에게 보내준 다음에 그 대상 질의하신 분에게 답변을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국가로서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용훈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학생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좀 공모전에 좀 많이 참가를 시키고 싶어서 학생들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 건축물로 용도를 가능하면 한정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하고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 건물이 다 공공의 용도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경비실, 매점, 공중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은 건물의 일부분을 우리가 개방을 해서 공공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좀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개인 주택이어서 저는 뭐 당연히 개인 주택은 한옥공모전의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제외가 되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개방을 하면 공공의 용도에 개방을 하는 거로 조금 용도 변경을 한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의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옥공모전 지금 4번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코모모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코모모 활동을 하면서 공모전도 관여를 해보고 또 공모전을 운영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들이 이제 도코모모 공모전도 그렇고 한옥공모전도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설계에 치우친 편향된 설계를 개선시킨다라는 전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코모모 공모전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지금까지 좀 너무 일방적으로 서양 건축이나 우리가 콘크리트 위주의 건축만 설계를 했던 풍토를 개선시켜주는 또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한옥공모전의 일정이 지금 도코모 공모전 같은 경우는 학기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월 달에 설계 주제가 공고가 돼서 보통 마감이 5월 달이나 6월 달에 마감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가능하면 대학에서 학생들의 설계 주제로 채택을 해서 학교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정을 그렇게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옥공모전도 사실은 이게 대학의 어떤 학생들이 한옥이나 우리 한국 건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분이 그렇다면은 학기에 맞춰서 미리 한 2월 달이나 이때쯤 그 주제를 공모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담당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그 대학의 한옥에 대한 어떤 지식을 보급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자극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좀 건의사항이니까 건의사항은 뭐 운영진에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인 일부분을 좀 공공의 용도로 좀 사용을 해서 제출을 해도 조금 접수가 가능한지 하는 것만 좀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하나 또 건의사항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제 주거니까 이게 좀 초점이 안 맞아서 혹시 좀 거기에 부분적으로 공공성을 띠면 어떻게 되나 이게 과연 이제 공모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주택이라도 이제 공공성을 띠게 되면은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초점을 공공 건축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작품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큰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고 이제 개인 뭐 주거의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는 걸 그렇다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올라올 때는 공공성이 큰 게 조금 더 이 공모전 취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지금 일정에 관해서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최 측에서 갖고 있는 그 일정, 그 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공개하는 것이 건축의 날 행사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같이 우리가 좀 참고를 했고, 그래서 그런 일정 저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참고를 할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요 내용을 메모를 했다가 그 다음 운영위원회 때는 이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그때 실적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거 꼭 메모를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아니라 그때 운영위원회가 또 이렇게 결정될 테니까 그때 논의를 하는 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신 박사?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아니 대답할 사람이 질문하면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아까 일종의 논문처럼 자기 표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아까 의외로 받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내가 저번에 한 거에 비해서 훨씬 진전된 안을 좀 내고 싶다. 근데 이분은 상도 받았고 한번 같은 주제를 했으니까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좀 기준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예. 아까 발표하신 분 의외로 사실 그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제에 아주 딱 맞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똑같은 걸 내면 당연히 그건 뭐 자기 표절이니까 안 되고, 만약에 또 다른 위치를 잡아서 이런 이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가능하죠. 다만 여기 나눠 좀 다들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만 공고에 유의사항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입선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상권이 취소되고 상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참가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참가한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거를 냈을 때, 두 번째, 응모작이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올해 내고 작년에 냈던 거 올해 또 낸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품이면 그건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응모작이 세 번째, 다른 작품과 흡사하거나 다른 작품의 표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건 안 됩니다. 또 등록 및 작품 접수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시된 공모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입상 취소, 받았던 돈 물어내기. 아시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외로 이번 주제에 딱 맞으니까 아까 발표하신 분 한 번 더 도전하세요. 그러나 창작품이어야 됩니다. 아시죠? 네. 새롭게 만들어야죠. 출품을 했는데 상 안 받고 뭐 그런 거는 뭐 괜찮겠죠. 좀 더 발전시켜서 나 이번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거는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디가 입상하거나 상을 받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하고 정리 좀 잘해서 다시 도전한다. 그런 건 뭐 상 안 받았으니까 가능하죠. 또 질문. 예. 아까 질문한 사람이고요. 앞에
방금 질의 때문에 뭐 생각이 하나 나서 저도 건의사항 겸 질문사항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공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공모 주제를 선정하실 때 공공성이 먼저 우선이 돼서 공공시설로 간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란 좀 기능적 측면에서 공공성이란 게 후에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그쪽 필드에서 좀 활동했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한옥공모전이라는 이름이 걸리고 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공공성이 반영된 한옥의 그 건축 형태들이 뭐 한국에서 공공성이라는 게 발현된 지 100년도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작년도 수상작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공공의 측면들이 과거에 뭐 마당이나 이렇게 사적 공간에 있었던 어느 공적 영역이 유출해서 공공시설로 나온 그 계획 측면에서 이제 무시적 측면에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봐왔던 그 공공성의 개념들이 서양 건축에서 유출된 것들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한옥이라는 것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좀 광의적으로 공공성을 재해석해서 이 대상들을 좀 넓게 봐주시는 좀 그런 심사들이 있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국말의 공공성은 또 다르게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하고 들더라고요. 앞에 계신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뭐가 좀 우선이었는지, 최초의 질문에서는 공공성이 우선이었는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는 대상이 우선이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그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축물은 내가 내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소유는 내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거리에 내놓여서 도시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다 공공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공성보다는 공공 건축물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잘 띄고 또 한옥의 맛을 잘 표현하고 또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그 현대 한옥의 그 어떤 정신을 잘 구현하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공공성 아니냐 이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주택을 지어놓고, 그죠? 다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고, 또 내가 보는 것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보니까 이거 공공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공공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네. 답변해 주시면서요, 현대 한옥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좀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현대 한옥의 정신을 잘 구현해야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현대 한옥의 정신이라는 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이 한옥, 우리가 전통 한옥이라고 그랬을 때 고착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 한옥이라고 해서 신한옥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전통적인 것도 들어있지만 현대라고 하는 시대성도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대라고 하는 그 시대성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걸 기술로 본다면은 기술도 현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재료, 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전통에 대한 생각도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옥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그래도 정신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돼야 되고 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또 이 한옥을 변화시킬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그 문화재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 그 시대의 과학과 기술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인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한옥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지은 한옥을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흙과 돌과 목재를 이용해서